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국내 최대 원메이크 레이스입니다. 2022 현대 N 페스티벌 4라운드 경기 이곳 인제 스피디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한태고요. 권범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범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날씨가 미친 듯이 더웠었는데 오늘은 정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비가 지금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씨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이셨을 겁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처음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비의 양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사실 겁니다. 좀 전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 시작을 앞두고 비가 꽤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22 현대 N 페스티벌의 대회 기후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장소는 인제 스피디움 이곳과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상설 코스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정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전 7라운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목은 6가지로 나뉘게 되겠는데 스타트는 N1 클래스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종목이 바로 N1 아반떼 N컵이 되겠는데요. 지금 드론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저 정도로 물보라가 난다는 건요, 엄청나다는 건데, 자, 일단 N페스티벌 대회 일정을 살펴보면 1, 2, 3라운드를 잘 지내왔고요. 이제 중반이 되겠습니다. 4라운드가 인제 스피디움에서 펼쳐지고 마지막 6, 7라운드는 더블 라운드로 영암에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현대 N페스티벌의 재미 중에 하나가 지난 라운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스토리를 잘 정리해 놓은 미니 다큐가 있거든요. 네. 지난 3라운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미니 다큐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번 2라운드 같은 경우는 희비가 분명하게 갈렸던 선수가 2명이 있죠. 좋은 일이 있었던 이원일 선수죠. 포디움을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의 싸움에서 저희는 못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동섭 선수가 저를 추돌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희비가 또 한 번 갈렸죠. 쓰레기였죠. 내가 뭐가 쓰레기야. 미쳤네 이거. 누군가가 좋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프로 무대에서 나올 수 없는 공간을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충돌이 발생이 되죠. 자기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가해자가 아닌데 리타이어. 본인의 자리가 사실은 안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이죠. 굳이 저는 평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 두 선수 사실 3라운드 때는 어떻게 희비가 갈릴지 이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나 뭐 지금이나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건 없고요. 차량 같은 경우 사고 당시에는 사실 좀 많이 파손이 돼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연습해보니까 뭐 성적이 잘 나올 만큼 잘 고쳐진 것 같습니다. 저 차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레이싱 드라이버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인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나 저거 어제 웜업 때 쓰던 타이어라고? 얘는 아예 지난 경기 때부터 썼던 타이어. 아니 근데 어제 웜업 때는 되게 그립이 안 좋았다고 느꼈는데 날씨랑 노면에 고무가 더 쌓이니까 거기다 세팅도 약간 고정을 해줬고 하니까. 팀이 있으면 드라이버가 있듯 해외 같은 경우는 팀이 있으면 엔지니어가 거의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막상 이제 드라이버들이 이제 엔지니어가 있다가 없으면은 할 게 너무 많아지고 사실 드라이빙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한국에서는 되게 낯선데 각 서킷마다의 그런 특성에 맞게 최상의 그런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준비를 하고요. 기계와 인간의 언어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이상 없나? 브레이크 훨씬 좋아졌어. 어제는 좀 떨렸거든. 근데 지금은 돌리는 것도 없어. 내가 좀 세게도 밟아봤는데 난 되게 다른데?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이르키 엔지니어가 옛날부터 이제 얘기했던 건데 가장 큰 라이벌은 다른 팀이 아니고 같은 팀에 있는 선수다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정말 동감을 많이 하거든요. 빠른 친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되게 좀 자극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동생이 저보다 성적이 좋아요. 부모님들이 동생을 더 이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생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1년 차인 후배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의 자리가 안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이죠. 근데 사실 압박감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죠. 차가 안 나가 지금. 침착하게 타, 침착하게. 근데 중간에서 안 돼. 트리까지 안 살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게 겁으로 이어지는 거죠. 좀 과감한 면도 필요한데 그럴 때 한 박자씩 좀 이제 늦는 것들이 최대의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일이 같은 경우는 뭐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진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일이 같은 경우는 거의 쓰레기였죠. 예. 너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면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항상 여유로웠던 모습 때문에 좀 얄밉기도 했거든요. 내가 뭐가 쓰레기야? 미쳤네 이 형. 야, 너는 원래 쓰레기야, 야. 어? 웃기네. 이거 찍지 마, 찍지 마. 이거 X 웃긴 사람이네 이거. 욕이 막 나오려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원일이가 좀 그렇게 무리하게 주행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원일 선수는 아마 아닐 거라고 할 거예요. 아마. 마지막 경기는 그 경기 중에 그냥 있었던 일이고 당시에 뭐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심사 쪽에서 판단을 해서 넘어갔던 부분이고 이제 경기 중에 그냥 있었던 일일 뿐인데 뭐 인성까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건 사실 신경 쓰진 않고 있어요. 어차피 밖에서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고. 차는 잘 움직여? 차는 괜찮아. 오버 잘 나? 그러니까 오버나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 매운 맛을 원하는데 아직은 순한 맛이 맛있어. 잘해요. 네. 열심히 쫓아갈게요. 문재인 선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원일 선수랑은 전혀 반대예요. 차는 정말 잘 타거든요. 근데 좀 배려하다가 자기가 손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 그거 보죠. 경합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빼주고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피해를 줄까 봐. 작년까지는 다른 클래스를 탔는데 그때 좀 되게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온 게 사실 또 큰데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은 카트에서 전륜구동을 타다가 후륜구동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균적이에요. 그런데 권재인 선수는 후륜구동을 타다가 전륜구동을 처음 탄 상황이란 말이에요. 차 타는 게 즐겁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선택에 후회 없어요. 너무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차도 재밌어요. (2022) 현대 N 페스티벌 3라운드 이곳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은 예선전입니다. 여기 영암 서킷은 고속화된 코너가 많기 때문에 이 RPM 제한이 아주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업체갈 때 그립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 아, 나 1번 코드 완전 와이드런처럼 완전 나가서 너무 어려워. 이원일과 김진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 것이 자꾸 그런 거 흔들리지 마. 막혀도 어차피 레이스야. 경기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이 급해진 것 같다라는 조급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원일 선수까지는 Q3를 갈 수 있는 안정권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통과하겠죠? 간당간당해. 이렇다 할 성적을 작년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대 N 페스티벌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어떤 도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만큼은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자, 박주인 선수도 Q2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와 2라운드답지는 않은 박주인 선수의 모습. 오, 박주희 선수 아니, 6위로 올라왔어요. 준이 6위 24초 584. 준이 6위. 이원일 선수가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지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원일 선수 8위로 올라왔지만 지금 쉽지 자, 않아요. 갑니다. 김세욱 선수와의 격차는 0.024초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자, 기자도가 올라옵니다. 6위. 자, 박주인 선수가 7위로 내려왔고요.
이제 작년에 마지막 경기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그러니까 선수 대 선수로 좀 공간 싸움하면서 브레이킹으로 추월하는 부분이 요즘에는 좀 주춤해진 거는 같아요. 그 이후로는. 김진수 선수 오늘 칼을 갈았어요. 야, 지금 1000분의 7초 차이로 박동섭 선수에게 앞서면서 지금 2위 기록입니다. 끝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다. 저기는 한 번 실수했어. 이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차도 완벽하고 셋업도 완벽하고 난이도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영암 서킷에서 우승을 하는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신호가 생각보다 인제 때보다는 조금 늦게 꺼진 듯해요. 중위권에서 아주 자, 벌써 사고가 스피닝이 발생이 났어요. 되죠.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연속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요. 김진수 선수 또 한 번에 뭔가 연결이 아쉬운 연결이 되네요. 자, 87번의 박준희 선수인데요. 준이 피팅, 준이 피팅.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보는 사람도 재밌고 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저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결이거든요. 이게 제가 사고 난 거랑 준이가 사고 난 거랑 비슷한 결이에요. 좀 스포츠맨십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원래는 앞에 있는 선수가 인을 다 닫았으면은 뭐 아웃으로 빠져서 브레이크를 하던가 선수의 좀 거리를 좀 염두하면서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막 박는데 돌면서 막 욕하고 진짜 싶었는데 좀 욕 참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욕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뭐 이야기가 하기가 불편할 정도의 사고여서 뭐 굳이 저는 평하고 싶지가 않네요. 지금 아무래도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선수인데 또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까 사실 내심 걱정은 됩니다. 아니 뭐 정도껏 해야지 이게 무슨 아유. 문제는 2번 그리드에 있던 김진수 선수가 또 불운이라는 거예요. 저 지금 타이어 데미지 있나요? 펑처 많이 이상해 그냥 달려. 계속 그 펑처 나기 전에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올라갔죠. 충돌이 발생이 되면서 순위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4등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순위는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이었고 이원일 선수가 5계단이나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단한 점. 이 패스티스 랩을 김진수 선수가 가져갔어요. 김진수 선수 추월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알겠어요. 제가 원하는데 선회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지금 이 두 선수 보시면 김규민 선수가 핸디캡 알템이 있는데도 충분히 압박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박동섭 선수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SC가 나옵니다. SC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SC 상황이 나왔는데요. 김규민에게 엄청난 호재고요. 변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광등이 꺼져서 이제 세이프티가 빠집니다. 이제부터 다시 재스타트인데요. 그 타이어가 또 식으니까 좀 차의 움직임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또 벌어졌어요. 순간 벌어지고 그거를 좁히지 못하고 또 뒤에서는 이창호 선수가 계속 쫓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뒤로는 이제 이창호 선수가 압박을 받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장준호 선수. 장준호 선수 뒤쪽으로는 하가는 김진수 선수 바로 뒤에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노려보다가 이 사이드 찔러봅니다. 김진수냐, 장준호냐. 김진수가 앞으로 옵니다. 치열합니다. 김진수 선수 거의 주인공이에요.
형, 너 리타이어 될 것 같아. 상처 될 것 같아. 진수 페이스 다운에서 돌아 완주해. 1번에서 언더가서 나갔어. 아, 이거 피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터 난 것 같아. 얘 지금. 타이어 갈아서 내보내. 타이어 갈아서 내보내. 빨리. 야, 이 지금 김진수 선수는 공중탑이 무너져서 다시 쌓아서 이제 탑이 다시 쌓여졌다 했는데 다시 무너졌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뭐가 단추가 잘못 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할 말이 없네요. 자, 3라운드의 우승자는 박준성, 그들을 이어서 박동섭과 김규민 선수가 2위, 3위로 포디움에 올라갑니다. 그들을 이어서 이원일 선수. 성적은 좋았던 것 같고 다만 그게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사고 많이 나서 얻은 성적이라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 안 잡아? X인들이야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로 강력하게 좀 제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런 거 한 번에 사실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거의 그냥 끝났어요. 3위도 이제 못 바라봐요. 저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준이도 마찬가지고. 준이 지금 시리즈 1등을 달리고 있는 친구인데. 안 그러면 돼. 속으로 가도 내가 진짜 화낼 텐데.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 좀 프로답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답게.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라이버로서 생명력이 어떻게 보면 오래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어떤 압박감과 부담감이 막 서로 교차해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 보이고 안정되지 못한 게 좀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시트를 위해서 차를 타는 거는 사실 뭐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 본인 프로필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지. 뭐 그래갖고 뭐 겨우겨우 시트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욕심 부리고 억지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욕 나올 것 같다는 게 너무 이런 경기는 이런 선수분들이랑 하는 이런 경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쁜 쪽으로 새로워요. 솔직히 적응 안 해요. 초반에 누군가가 제 뒤에서 날라 들어왔어. 브레이크가 아예 그냥 미스해서 그래서 순간 피했죠. 선수는 그냥 일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고 그게 이제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레이싱이지. 네. 참 이야기가 많았던 3라운드 상황이었고, 자 이제 또 4라운드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드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4년 동안 중계하면서 레이스 도중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처음 봅니다. 네, 실제로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전방에 안개가 또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참 낯선 상황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폴 포지션은 김영찬 선수가 잡았습니다. DCT 레이싱의 김영찬 선수. 자, 김영찬 선수는 폴 포지션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고요. 2번 그리드는 또 이제 다른 팀이죠. 다른 팀인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의 김진수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많은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김진수 선수인데 지난 3라운드 때도 2번 그리드에서는 참 2라운드, 3라운드 불운이 따른 김진수 선수예요. 그렇죠. 김진수 선수가 참 불운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그 불운을 피하기 위한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그리드 위에는 DCT 레이싱의 김규민 선수가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김규민 선수 DCT 레이싱 팀이죠. 어제 이제 예선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내일도 굉장히 더운 가운데 치러질 경기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들 했을 텐데 일단 아반떼 앤컵의 그리드 살펴보죠. 폴 포지션의 김영찬 그리고 김진수, 김규민, 장준호 선수가 4번 그리드까지입니다. 5번 그리드부터는요. 박준희, 박준성, 박동섭, 이원일 선수 순이고요. 9번 그리드부터 12번 그리드까지 한명구, 이승재, 김무진, 이경우 선수입니다. 13번 그리드부터는요. 최성진, 노정석, 이창우, 안승현 선수 순입니다. 17번부터 20번 그리드 권재인, 도미니간, 김지원, 최광훈 선수. 21번 그리드부터는요. 전태현, 최정우, 이두희 선수 순입니다. 자 이렇게 24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현대 M 페스티벌 하면서 처음 겪게 되는 우회 상황. 그것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웻 상황, 이제 비가 오는 상황에서 N1 클래스는 첫 경험이실 거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아마 저 웻 타이어도 처음 써보는 선수가 거의 네.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인디스피디움 어떤 코스를 가지고 있는지 서킷 좀 살펴보죠. 네, 스타트 하자마자부터 직선이 이루어지는데 내리막이 시작이 됩니다. 고속, 중고속 코너의 내리막을 지나고 나면 저속 코너와 또 한 번의 중저속 코너, 그리고 나서는 고속화된 코너 후 다시 테크니컬 코너로 이루어져 있고, 고저차, 정말 엘리베이션이 굉장히 심한 서킷의 구조고요. 어떻게 보면 택시 타임을 하다 보면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든다라고 들 만큼 엄청난 고저차를 가지고 있는 서킷의 구조입니다. 이 스타트 하자마자 내리막이 시작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난 3라운드도 보셨고 2라운드도 마찬가지지만 초반 오프닝 랩에서 사고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이게 기후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SC 상황이 또 펼쳐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좀 돼요. 네, 저번 라운드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1라운드였습니다. 박중선 선수가 이 서킷에서, 이 경기장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같은 팀인 한식구와 같이 배틀을 하는 모습을 상당히 인상 깊게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박준성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일단 개막전 기쁨을 느꼈고, 자 2라운드에는 이제 박준희 선수가 우승을 하는 그런 레이스가 되는데 이 초반부터 또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저기 구간은 상당히 많이 속도를 낮춰야 되는 구간인데 브레이크 미스가 발생이 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사고에 휘말리게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영암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선수들 지금 초반 시작인데 이게 스타트하자마자 이런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고는 정말 저 역시도 너무나 크게 안타까웠던 사고였습니다. 없어도 될 법한 사고였는데도 참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 안에서 박준성 선수는 폴 포지션으로 폴투 피니쉬를 완성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수가 DNF가 되면서 결국은 박준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즌 2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인제로 돌아와서 이제 4라운드를 치르게 될 텐데 현재까지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박준성 선수가 73포인트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들 이어서 박준희 선수와 박동섭 선수인데 오늘 박준성 선수와 박동섭 선수는 RPM 핸디캡이 있습니다. 제한이. 네, 그렇습니다. 핸디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추어 선수 순에서는 도미니간, 전태현, 이승재 선수 순으로 포인트 가져가고 있고 도미니간 선수는 700rpm이나 제한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 RPM 제한이 이 경기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같은 동일한 차량 출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마도 이 드라이빙 스킬로 뭔가 보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관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선수가 이 RPM, 핸디캡 RPM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지켜보시게 되면 즐겁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웨이트로 무게로서 이제 핸디캡을 줬었는데 현대M 페스티벌은 이제 독하게 RPM 제한으로.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포디움에 올라가는 게 다 꿈이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 좋았는데 RPM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상 이제는 RPM을 좀 털어버려야겠다. 네. RPM은 어떻게 하면 털어버릴 수가 있나요? 4위 이하. 일단 포디움을 올라가지 않은 4위 이하부터는 RPM을 모두 다 덜어낼 수 있고요. 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있을 사고에 있어서 리타이어가 발생이 될 경우도 RPM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마추어 부분에서 아까 도미니간 선수가 700rpm의 핸디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예선에서도 좀 힘들어했고 결국은 18번 그리드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규민 선수의 인캠 모습인데요. 비의 양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서 비의 양도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선수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실내에 습기가 끼게 돼서 그렇죠. 전방 유리창을 가리게 되면 시야 확보 정말 많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레이스할 때는 참 많이 비가 자주 왔었기 때문에 미케닉 분들께서 실내가 습기가 끼지 않을 수 있도록 참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었었는데 오늘 N1 클래스 같은 경우는 첫 비란 말이에요. 그게 대비가 안 된 선수가 만약에라도 있다면 전방 시야 확보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차량들이 이제 다 레인 타이어를 끼고 있죠. 사실 경기 시작 한 1시간 전에 저희가 이제 박동섭 선수가 오늘이 이제 100번째 레이싱이기 때문에 네. 또 인터뷰도 하고 또 감독님도 만나봤었는데 차라리 비가 그냥 계속 내려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리다가 갑자기 시작할 때 그치면은 정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날씨가 아예 맑고 드라이한 상황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 하겠지만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라면 와 정말 미케닉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펼쳐집니다. 자, 박동섭 선수가 오늘 이제 통산 경기 100회 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 자동차 경주협회 카라이에서 공식 인증한 그 레이스에서 100번 14년간을 무려 뛰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14년 동안이면은 그만두고 싶을 그때도 있었을 테지만 그걸 다 극복해내면서 지금 벌써 이제 100회째 레이스를 펼치게 됐습니다. 아 여기 네. 타이어의 그동안 타이어의 모습은 슬릭 타이어였는데요. 오늘은 레인 타이어, 웻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레디얼 타이어와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바닥에 접지하는 힘이 일반 타이어보다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이 파져 있는 이유는 바닥에 있는 물을 그 홈을 통해서 뒤로 뺄 수 있게 네. 배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릭, 만약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저런 홈이 파져 있지 않은 아주 매끈한 슬릭 타이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레인 타이어, 웻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레이싱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 슬릭 타이어가 어떤지 아실 텐데 혹시라도 이제 오늘 레이스를 처음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홈이 안 파져 있는 슬릭 타이어를 이런 상황에서 타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빙판길에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딱 느낌이 오네요. 빙판길에서 100m 달리는 느낌. 네, 100m도 그냥 직선이 아니라 운동장을 돌듯이 정말 구불구불한 코너를 온 힘을 다해서 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넘어지겠죠. 정말 저 역시도 특히 인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오다 말다 하는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이기 때문에 슬릭 타이어를 끼고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비가 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내 원하는 방향대로 핸들 조향이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인제 스피디움이 좀 되게 구불구불하고 고조차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은 상황에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그런 곳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어떤 물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달려야 될 텐데 시야 확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길에서 여러분들도 장마철에 주행을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수막 현상이라고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고 어떤 것일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포인트 규정부터 설명드리고 네. 가죠. 1위부터 10위까지 예선 같은 경우는 1, 2, 3위에게는 3위 1에 포인트를 주어지게 되겠고 결승은 25포인트부터 10위권 안에까지는 1포인트까지 이렇게 골고루 부여가 되게 되는데 결승 경기 중에 가장 빠른 랩타임 선수에게는 또 패스티스트 랩에 추가 포인트가 있고요. 1, 2, 3위에게는 핸디캡이 적용이 됩니다. 1위는 400rpm, 2위 300rpm, 3위 200rpm. 핸디캡은 누적이 되고요. 4위 이하 또는 리타이어 시에는 핸디캡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네. 이 아반떼컵 같은 경우에는 Q1, Q2, Q3 예선이 3번이 있기 때문에 각 예선마다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예선마다 3위권 안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인제 스피디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막 말씀드렸죠. 차가 순간적으로 이 물에서 공중에 뜨는 현상을 수막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제 스피디움이 이상하게 물이 고여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운전자는 여러 가지가 느껴질 겁니다. 이 수막 현상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게끔 조향하고 또 그걸 컨트롤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박준희 선수가 세팅값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지금 N1 클래스의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팅값을 실내에서 운전자가 바꿀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시작 거의 앞두고 이렇게 세팅값을 바꾸는 상황이라면 지금 날씨의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자, 이제 포메이션 랩인데요. 이번 포메이션 랩이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빗길 상황에서 부분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평상시 드라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포메이션 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오늘 선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지금 노면에 얼마만큼 어느 구간에 물이 고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타이어가 빨리 따뜻해질 수 있도록, 빠르게 따뜻해질 수 있도록 예열을 하는 작업을 정말 최대한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메이션 한 바퀴입니다. 얼핏 보면은 아까보다는 비가 살짝 잦아든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또 어느 구역 보면 이게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뭐 정확히 짚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제 느낌으로는 약간 그냥 뭐 많이 잦아든 건 아니고 살짝 잦아든 듯한 그런 느낌은 들어요. 조금 아까보다는 확실히 비의 양이 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뒤에 보시면 물보라가 일어나죠. 이거를 우리가 스프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뒷차에게 저 스프레이가 바로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노면에 고여있는 물의 양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는 저 하얀색, 빨간색 칠해져 있는 연석을 밟으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석들은 피해서 아마 선수들이 주행을 해야 할 것 같고, 오늘 스타트 하자마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연석을 밟게 되는, 자리 싸움에서 지키지 못하고 연석을 밟게 된다면 오늘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노면이 물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좀 하드한 세팅보다는 좀 소프트한 세팅으로서 가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소프트한 세팅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선수들 그리고 팀 간의 그 웻 세팅,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차량을 변화시키는 세팅이 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소프트하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가 조금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 코너에서는 조금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선수들이 조금 아까 지나갔던 그 자리에 좀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처음 스타트해서 첫 번째 코너를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과거 이 라운드에서도 여기가 이제 오픈랩이 너무 사고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가뜩이나 날씨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코너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포메이션 한 바퀴 더 돌 거고요. 오늘 중요한 점은 스탠딩 스타트가 아닌 SC 스타트로 레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SC 스타트라는 거는 이렇게 기후 조건이 좋지 못할 때에 위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스타트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도 레이싱 경기를 꽤 많이 해봤는데 SC 스타트는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제 스피디움의 비의 양이 그만큼 상당히 많다,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시죠. 박동섭 선수 벌써 실내에 지금 스키가 찼어요. 이렇게 되면 창문을 열고 가야 하는데 우리 일반 양산차와 다르게 이 창문을 조작을 해서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습기가 정말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만 그 습기도 이겨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포메이션 랩을 마치고, 사실 이제 과거에는 다 스태팅 스타트였는데 지금은 SC 스타트가 되면은 롤링 스타트가 되게 그렇죠, 맞습니다. 정차하지 않고 스타트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SC 스타트 선수들이 아직 낯설 겁니다. 이제 선수들이 조금은 스타트에 대한 대비들을 이제 하고 있을 거고요. SC 스타트에서 스타트 미스가 일어난다면 자리가 크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부터는 엄청난 긴장감에 휩싸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는 저희도 지금 오늘 비 오는 상황 속에서 SC 스타트이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도 더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은 포메이션 랩을 마무리 짓고 SC 상황에서 롤링 스타트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기온은요, 어제보다도 너무나 많이 떨어진 24도이고요. 노면 온도는 30.2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선 때는 노면 온도가 55.4도까지 찍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도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대기 온도 역시도 6도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어제 탔던 내 차가 아니라 새로운 차를 타는 듯한 느낌 들 겁니다. 자, 이제 SC 스타트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SC SC 보드 나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현대 N 페스티벌 4라운드 아반떼 N컵의 레이스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SC 세이프티카 SC 스타트이기 때문에 추월을 할 수 없어요. 자, 무리한 추월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다가 안전이 확보되었다 판단이 될 때는 SC가 퇴장을 하게 되겠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인 레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스프린트, 정말 이제 자리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는 이제 SC 상황으로 출발을 했고 SC 차량이 앞에 계속 있기 때문에 순위가 추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었던 그 1코너를 빠져나가는 데서의 어려움은 좀 없을 테고요. 네. 결국 이제 세이프티카가 빠져나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여기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몇 랩쯤에 이제 세이프티카가 빠져나가게 될죠. 그곳은 아마 1, 2번에 위치하고 있는 김영찬, 김진수 선수는 그 앞차량 세이프티카의 경광등이 잘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기가 너무 쉬울 텐데,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앞쪽에서 뿌리고 있는 물보라, 그 스프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 상황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랩수가 2랩이 인정이 됐죠. 조금 아까 돌았던 포메이션 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박동섭 선수의 인캠 전혀 안 보이지 지금 않아요. 물론 박동섭 선수가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좀 다르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앞에 안개 자욱하게 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실제로 선수가 안에서 바라보는 것도 정말 많이 안 보일 겁니다. 자, 지금 이제 SC 상황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들은 간격을 유지한 채 추월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가장 앞서서 있는 김영찬 선수가 가장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김영찬 선수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지금 SC카도 뒤뚱뒤뚱 흔들려요. 네. 지금 저기 구간이 많이 위험한 구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수 선수도 이제 이번 그리드에서 출발해서 사실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오프닝 랩에서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차라리 이렇게 SC 상황으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 김진수 선수 입장에선 차라리 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바로 뒤에 김규민 선수, 앞에 있는 김영찬 선수의 같은 팀인 김규민 선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그냥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김영찬 선수가 가장 빠른 랩타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지금 정상적인 주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C 스타트로 이루어지고 있고 3랩째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은 3랩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랩 중에서 3랩 아직까지는 세이프티카가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선수들이 SC 상황에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들마다 좀 좁혀진 간격도 있고 넓혀진 간격도 있는데, 어떤 그 간격의 거리 문제는 딱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SC카가 언제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말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하고요. 아마 팀 간에서도 엄청난 부전이 주고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주행하는 내내 풀 어택도 아니지만서도 실제로 심리적으로 많이 공포감이 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비의 양을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아까보다도 비의 양이 조금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네요. 물살 자체가 확실히 더 세지고 강해졌습니다. 네, 정말 인제 스피디움의 그 기후 특성상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동남아처럼 무섭게 내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랩에서도 SC가 안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제가 뭐 글쎄요, 예측만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비가 왔던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중계도 이제 외 상황에서의 중계 처음인데 4년 만에 사실 금요일에도 한 15분 정도 엄청나게 스콜처럼 비가 와서 사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박동섭 선수 지금 계속 조정하고 있죠. 지금 습기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아마 실내에서 더 안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조금 습기가 빠지기는 하지만 지금 풀어택 아니에요. 풀스로틀로 어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조금 있다가 선수가 흥분을 하고 엔진열이 올라가다 보면 실내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순간 저 습기는 극복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의 습기가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도는 계속해서 이제 SC 상황이 유지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글쎄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서 봤을 때는 비가 더 굵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안개도 자욱하죠. 안개까지도 지금 너무나 큰 시야방해 요소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아주 가까이 와야지나 번호가 파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5랩 중에 4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행하고 있는 선수들 앞차와의 거리 간격이 많이 멀린 선수는요. 지금 장준호 선수가 앞차와의 간격이 좀 멀죠. 아마도 자기 페이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타이어 열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펼쳤을 수 있는 가능성과 또는 장준호 선수는 이 웨트 상황에서의 이 스프린트 경기는 아마 카트 말고는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환경에서 좀 적응을 해가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선수들 앞에 이제 빨간색 표시가 있고 흐린 하늘색 표시가 있는데 빨간색 표시가 바로 프로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옅은 하늘색이 아마추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이프티카가 아마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봅니다. 네. 자, 이제 비의 양은 그대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이제는 타이어 온도도 좀 올랐을 거고요. 이 빗길에 좀 적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심사 측에서 판단으로 세이프티카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보실 때 레이스를 잘 모르고 보시게 된다면 이거 뭐야 계속 이런 상황이 펼쳐져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선수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안전한 레이스를 위해서 자, 경박스 꺼졌죠. 자, 이제 자. SC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들은 스타트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스타트 때 선수들 브레이크와 타이어의 온도 관리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야만 합니다.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수는 심장이 막 돋칠 텐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내가 멘탈을 잡고 이 빗길에서 나의 멘탈과 그리고 자동차의 능력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자,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이 물이 많이 고여 네. 있어요. 여기 이 물이 고여 있는 구간 선수들 파악하고 여기서도 이제 조금 후에는 조금 많이 조심해야 할 구간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제 오피셜 분들이 녹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선수들 자, 본격적인 레이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은 김영찬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고 그들을 이어서 김진수, 김규민, 장준호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SC 상황이 해제된 이후에 안전하게 첫 번째 코너를 탈출해야 됩니다. 자, 일단 김영찬 선수와 김진수 선수 안전하게 스타트 이루어졌고요. 네. 그 뒤에 있는 김영찬 선수가 간격이 좀 멀어져 있었던 듯해 보였는데 많이 따라왔어요. 자, 여기에서 쭉 달려오다가 갑작스럼 정말 많은 브레이크 양이 필요한 구간이고 또 여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여기 뒤쪽에 또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브레이크 상황인데요. 여기서 잘 이원일 빠져나온 선수. 이원일 선수인데요. 자, 그리고 박준성 선수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문제없이 일단은 탈출했습니다. 자, 이원일 선수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유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웨스 상황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오히려 더 반가울 수 있을 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준성 선수와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도 아주 절묘하게 잘 빠져나갔거든요. 이원일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 빗길 웹주행에서는요 선수들이 사실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수를 이기기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 이 웨트 레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S 상황이 해제된 이후에 스타트가 돼서 현재까지는 아직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아반떼 N컵 레이스입니다. 자, 장준호 선수가 간격이 앞차와 계속 멀어지죠. 자, 이제 하이빔 지금 패싱 라이트도 켜보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이원일 선수와 박준성 선수 여기서 이제 코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왔죠. 깔끔하게 여기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깔끔하게 추월을 성공을 네, 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박동섭 선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창우 선수의 자. 모습이에요. 이창우 선수 역시 빗길에 굉장히 강력한 선수거든요. 자, 여기서 살짝 미끄러지는 듯해 보이지만 아주 깔끔하게 컨트롤 잘 해왔고요. 자, 이 두 선수도 가깝습니다. 자, 이 레이스에서는 아무래도 노장 선수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게 노장 선수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이 겪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두 선수 자, 그 사이 위치가 김규민 막히네요. 선수가 올라왔어요.
자, 김영찬에 이어서 김규민으로 이어지면서 자, 디스티 레이싱이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고 김진수가 이제 밀려났습니다. 한 계단. 자, 김모진 선수도 세 계단 올라왔고요. 이창우 선수 무려 4계단 올라옵니다. 그렇죠. 중간 순위 변화가 많습니다. 이원일, 김무진 그리고 이창우, 노정석, 안승현, 도미니간 선수 등이 올라왔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 빗길에 강한 선수가 있고 빗길에 공포감을 느끼는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 지금 이원일 선수와 이창우 선수 그리고 김무진 선수는 빗길에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아요. 네. 자, 아직까지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이원일 선수와 박준석 선수입니다. 자, 장준호 선수 바로 뒤쪽으로는 바로 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박준희 선수거든요. 네. 10번의 장준호 선수는 지금 수많은 프로 클래스 사이에 껴 있어요. 그렇죠. 10위까지가 이제 9명이 프로 클래스고 장준호 선수만이 유일하게 지금 아마추어 클래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원일 선수와 박준성 선수의 배틀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6위와 7위의 싸움. 자, 이 두 선수 간격이 계속 가까워지지만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박준성 선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드라이 상황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추월을 하는 상황도 드라이 상황과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만 실수하는 순간 바로 다시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는 순간 그 누구도 좋을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원일 선수 삐끗삐끗 흔들리죠. 네. 자, 그만큼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준성 선수가 한번 조금 노려볼만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자, 아웃을 노리기는 박준석 노리기는 했으나 좀 아웃라인이 무리죠. 쉽지 않아요. 자, 뒤에 약간의 범퍼가 컨택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두 선수 너무나 치열합니다. 정말 너무나 치열한데 이 상황에서 김규민 선수가 김진수 선수를 넘어섭니다. 김영찬, 김규민 선수 이 두 선수 디시트 레이싱 팀인데요. 자, 김진수 선수는 지금 김규민 선수에게 자리를 내준 이후에 김규민 선수가 거의 이제 한 3, 4초 정도의 간격이 벌어졌거든요. 김진수 입장에서는 오늘 칼 갈고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오늘은 글쎄요. 또 이 날씨가 김진수 선수에게 악재로 작용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렙을 소화했고 이제 절반 정도 가량 소화를 했는데요. 지금 이원일 선수와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하네요. 6킬 싸움이. 박준성 선수 이 두 선수 정말 너무 치열하고요. 자, 지금 박준성 선수는 계속 아웃 쪽에서 노려보고 있는데 이원일 선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원일 선수 정말 너무나 부드럽게 요리를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준성 선수가 이원일 선수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는 그 차량에서 느껴지는데 네. 이원일 선수가 딱 앞에서 할 테면 해. 나는 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제가 다큐멘터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유가 넘치는 이원일 선수가 그 부분이 너무 큰 드라이버의 장점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흥분할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체 15랩 중에 이제 S 상황이 빠지고 나서 7랩 정도, 절반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6위와 7위 싸움 보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선수가 이원일, 그리고 바로 뒤에 선수가 박준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비가 이제 좀 멈춰들었어요. 조금 그러네요. 아까보다는 비가 양이 좀 줄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마 타이어에서 느껴지는 그립이 조금 더 강력해지고 있다. 비의 양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추월을 시도해볼까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도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자, 박준성과 이원일. 지금 또 한 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장준호 선수와 박준희 선수도 지금 자리 변동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6, 7위 싸움 이원일과 박준성은 정말 한치 양보도 없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자, 박준성. 자, 그 다음 상황 지켜볼까요? 여기에서 인을 잡는 박준성입니다. 박준성 선수가 인을 차지했어요. 잡았어요. 박준성이 이원일을 제치면서 한 계단 더 올라옵니다. 자, 결국은 해내는군요.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원일 선수 뒤로는 김무진 선수도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원일 선수 다시 한번 같은 팀에게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돼버렸습니다. 자, 조금 전 이제 이번 랩을 소화하면서 순위 변화는 박준희 선수와 박준성 선수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장준호 선수와 이원희 선수가 한 계단을 내려왔고 중간에 이제 이창우 선수 그리고 안승현 선수도 한 계단을 내려왔고 박동섭 선수는 7번 그리드에서 출발해서 10번으로 11로 밀어놨고요. 한명구 선수도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장준호 선수는 조금 아까 박준희 선수에게 압박을 당하다가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같은 팀의 형님이신 박준성 선수에게까지도 이제 압박을 당하는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 순위가 치열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김영찬 선수와 김규민 선수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김영찬 선수와 김규민 선수는 어느 정도 여유를 보이면서 지금 1, 2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찬, 김규민 선수는 사실 이 웨트 주행이 저는 낯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DCT 레이싱팀 감독님을 잠깐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만나서 들은 말은 웨트에 정말 강한 선수들이다.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 강력한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박준성 선수가 6위 싸움에서 이원일 선수를 따돌리긴 했습니다만은 두 선수가 지금 컨택 조사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인사이드를 박주성 선수가 들어갔고, 근데 그 전에 지금 이원일 선수 뒷범퍼 보이시죠? 네. 지금 저쪽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전에. 그때의 이제 접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범퍼가 작은 충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위험할 수 있었던 충돌이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파손이 있는 걸 보면요. 네. 자, 이제는 이원일 선수와 김무진 선수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 이원일 선수는 박준성 선수에게 자리를 내줬는데 바로 그 뒤로 7번 김무진 선수가 또 바짝 맹추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무진 선수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원일 선수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인사이드 찔러보나요, 김무진 선수? 일단은 이원일 선수가 잘 막아를 했고요. 김무진 선수도 사실 11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7위까지 잘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원일과 김무진의 격차 별로 크지 않죠? 자, 이번에도 꼬리를 물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는 이원일과 김무진. 자, 이 와중에 이창우 선수 패스티스 랩 가져가네요. 네.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 현재 2분대가 가장 빠른 랩타임인데 2분 빵빵초가 지금 김영찬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는 초인데 이창우 선수가 59초 9를 혼자 찍어버렸어요. 네. 이 얘기는 빗길에 강력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9랩을 소화하는 가운데 순위 변동이 좀 적어진 것은 그만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원일 선수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모습이 보여지는 듯 하나 바로 뒤쪽에 김무진 선수는 조금은 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그 박준성 선수가 이원일 선수에게 했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느낌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원일 선수보다도 훨씬 빠르다라는 거를 위쪽 네. 상단 자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빠르지만 추월을 못하는 이유는 빗길에서 잘못된 욕심으로 추월을 들어가는 순간 나 역시 같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월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영찬 선수의 네, 오래간만에 이제 현재 1위인 김영찬 선수를 보겠는데 김영찬 선수는 이미 차량의 모습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하는 그런 느낌. 지금 그렇죠. 김규민 선수와 벌써 2.96초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김영찬 선수 바로 뒤쪽에 김규민 선수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설마 나를 공격하겠어? 네. 이런 안도감도 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하늘을 보시면 이젠 비가 이상하게 멈춘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들 만큼 이제 확실히 물보라도 좀 잦아들었죠 좀? 맞습니다. 자, 이제 하늘이 개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 1위부터 쭉 순위를 살펴보면은 이번 랩을 소화하면서 순위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자, 과연 이제 비가 좀 잦아들면서 레이스의 후반부에는 하늘이 선수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재인 선수 15위로 올라오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비가 가고 있고 그리고 노면이 어느 정도는 물이 좀 치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자리 변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더라도 아까보다는 확실히 뭔가 안 보이는 느낌이 좀 잦아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중간 순위 살펴보면 김영찬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규민, 김진수, 박준희 선수 여기까지는 이제 프로 클래스, 그리고 5위에 장준호 선수가 아마추어 클래스, 뒤를 이어서 박준성, 이원일, 김무진, 이창호, 박동섭 선수까지 10위, 그들을 이어서 안승현, 한명구, 이경우, 도미니간, 권재인, 노정석, 김지원, 최강훈, 최정우, 이두희 선수 순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태현, 이승재, 최성진, 백구현 선수입니다. 자, 지금 장준호 선수는 그 이름 옆에 엔트리 번호 옆에 유일하게 하늘색의 그 색상을 가지고 있죠. 네, 저희가 봤을 때 그냥 하얀색 같아 보이는데 그 옅은 하늘색이에요. 그렇죠. 장준호 선수가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사실 여러 번의 그 많은 경력이 쌓여 있지 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프로들 사이에서 이 아주 최악의 기후 조건인 빗길, 웨트 주행까지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아마추어 클래스도 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공식들이 있죠. 있죠.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포디움은 3회 이상 3회 이상. 가거나 또는 그 Q3 세 번째에서는 3번 이상 진출할 경우 다음 시즌에는 승급이 됩니다. 프로로 승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박준성 선수의 인캠이죠.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선수 시절에 저는 비 오는 날 일부러 와이퍼를 안 켜는 훈련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악조건 속에서 달릴 수 있도록. 네, 그렇지만 사실 일반 도로에서 좀 위험한 행동이어서 일부러 서킷에 들어와서 비가 오는 날은 와이퍼를 안 켜봤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차가 지나가서 뿌려진 그 스프레이는 비와 정말 다른 모습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는 차량이 바로 뒤에서 달리는 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불리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가장 오늘 황제 주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김영찬 선수가 그렇습니다. 아닐까. 여전히 이제 김규민 선수와의 간격도 어느 정도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김규민 선수도 사실 지금 김진수 선수와의 격차가 거의 4초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2위로서도 마음 편하게 달리고 있는 2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찬 선수가 딴 팀이면 모르겠지만 자, 지금 같은 선수인데요. 안쪽에 지금 차가 한 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후에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15랩 중에 11랩이 진행이 되면서 선수들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장준호 선수 뒤에는 바로 박준성 선수인데 박준성 선수는 이원일 선수를 제치면서 6위까지 올라왔고 이번에는 또 장준호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400rpm의 핸디캡이 있는 상황이라서 결코 지금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따라갈 수 없죠. 자, 지금 장준호 선수가 이제는 박준선 선수에게까지 압박을 당해요. 남은 랩스는 3랩이 남아 있고요. 사실 오늘 레이스 자 44번이죠. 도미니간 선수예요. 도미니간 선수의 차량이 지금 주행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자, 도미니간 선수의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저희가 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고요. 도미니간 선수는 2라운드에서 1위 그리고 3라운드에서도 2위로 현재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아마추어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4라운드에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미니간 선수는 현재 아마추어에서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타이어라는 악재는 너무나 큰 악재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장준호 선수는 조금 안정화를 찾아간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제는 그립이 바닥에 접지하고 있는 타이어의 힘이 스티어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빗 속에서 경기가 펼쳐지면서 SC 스타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영찬 선수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만한 스타트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김규민 선수가 점점 간격을 줄이고 있어요. 아까 3초대까지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982초까지 좁혀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민 선수 웨트 주행에 너무 강력하네요. 김규민 선수가 참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는 김무진 선수와 이원일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제 이원일 선수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갈 것 같죠? 자,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 자리들을 찾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희한한 게 자동차가 선수 드라이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되게 안정적이야. 또 어쩔 때는 급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차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드라이버의 멘탈도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준성 선수의 인캠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라운드의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바로 차 뒤로 숨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이게 바로 바닥에서 뿌려지는 이 스프레이 때문인데 진짜 이 선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그 무언가의 안개 속에 꼭 들어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그때가 가장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여름에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정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야, 이러다 나 죽겠구나. 그런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속도를 낮추면 줄여야죠. 됩니다. 근데 이 레이스는 속도를 낮추면 뒤에 있는 다른 선수에게 쫓기기 때문에 속도를 낮출 수 없어요. 그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거. 여기도 자, 지금 여기 사이드 권재희 선수와 잡혔어요. 박동섭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일단 인을 잡는 거는 박동섭 선수입니다. 자, 권재희 선수 바로 박동섭 선수 뒤쪽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추월을 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동섭 선수는 오늘이 바로 100번째 레이싱을 펼치는 날이게 됐는데요. 안승현 선수네요. 안승현 선수와 박동섭 그렇군요. 선수의 안승현 배틀입니다. 선수네요. 예. 자, 47번의 안승현 선수. 자, 그리고 여기도 가까워요. 만약에 이제 55번의 선수고요. 박동섭 선수가 여기서 그냥 10위로 마무리를 진다면 제가 또 이제 뭐 그냥 짜맞추는 걸 좋아하니까 네. 이 박동섭 선수가 이 100번째 레이싱이라는 게 역대 10번째라고 합니다. 열대 10번째 선수라서 10위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또 이제 해봤지만 박동섭 선수 입장에서 또 치고 올라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안승현 선수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간격입니다. 그렇지만 박동섭 선수가 쉽게 내줄 선수는 아닌데 안승현 선수 아웃라인 쉽지 않죠. 사실 안승현 선수도 1라운드에서 아마추어 1위였었고요. 굉장히 또 이 아마추어 클래스에서는 잘 타는 선수인데 네. 자, 지금 굉장히 안승현 선수가 박동섭 선수를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드 노려보는데요. 안승현. 아슬아슬했어요. 자,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반 교실에서 제 나이 때만 그랬을까요? 기름 먹이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단 복도에 기름이 쫙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100m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방향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수들이 주행하고 있는 환경이 그 환경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까워져서 추월을 해서 스티어링을 돌려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함께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쉽게 추월을 해나가지 사실 이게 못하는 드라이 상황이라면 좀 다를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웨스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에 11번의 박동섭 선수와 뒤에 47번 안승현 선수는 서로 지금 10위 자리를 놓고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간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랩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급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는 남은 랩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마지막 랩을 소화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박동섭 선수는 12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안승현 선수를 잘 따돌리고 있고 그 뒤로도 두 대의 차량이 또 바짝 추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의 박동섭 선수와 47번 안승현 선수도 컨택 조사 대상에 올라가고요. 지금 바깥을 잠깐 확인해보니 비는 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물론 바닥에 고여있는 물은 계속 위치하고 있지만 비는 그친 상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전히 치열한 12싸움 박동섭과 안승현 그리고 그 뒤로는 한명구와 이경우 선수가 또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깥쪽을 노리고 있는데 안승현 쉽지 않죠. 자, 저 아웃라인을 선택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자, 이제 라스트 랩이 곧 나올 예정이고요. 자, 이 두 선수 이제는 한 앵글에 나란히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규민 선수도 많이 따라붙어서 0.668초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자, 김규민 선수와 김영찬 선수의 레코드 라인이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두 선수 너무나 한 기차를 탄 것처럼 줄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죠. 자, 사실 이 김규민 선수 물론 앞에 있는 김영찬 선수가 같은 팀 선수지만 1위를 차지하는 거는 같은 팀 소속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랩 남았고 라스트 랩에서 이 정도 간격이라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드라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한 번쯤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간격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도 간격이면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스펙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좀 어떻게 본다면 김영찬, 김규민 두 선수 지금 너무나 그 스프린트의 그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란히 같은 팀이 이제 1, 2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서로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도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뒤로는 김진수 선수도 이제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진수 선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정말 모처럼 푸른을 털어버리고 포디움에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김진수 선수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김영찬 선수가 이제 체크기를 받으면서 4라운드 우승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들을 이어서 2위는 같은 팀의 김규민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불운을 털어내면서 포디움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박준희, 장준호 선수까지 체크를 받았고요. 그 뒤로는 이원일, 김무진, 이창호 선수 순으로 체크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게 순위 변화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웨상에서부터 긴장하고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변화가 없음에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던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그 4년 만에 최초로 있었던 SC 스타트가 이루어지면서 선수들 간에 뭐 큰 위험함 없이 진행이 됐었고, 자 69번의 이승재 선수와 32번의 전태현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아직 체크를 받지 않았어요. 이 두 선수는 아직 배틀 중에 있습니다. 자, 가까워지는데 이제는 몇 코너가 남지 않았단 말이죠. 69번의 이승재 선수는 제발 한 랩 정도만 더 있어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 나가는 전태현 선수와 이승재 선수. 자, 이승재 선수도 막판까지 맹추격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전태현 되네요. 선수가 먼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 그리고 이승재 선수도 체크기를 받으면서 21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순위가 후반부에 있더라도 한 순위라도 올리려고 하는 선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렇죠. 자, 이제 1, 2위를 차지한 김영찬 선수와 김규민 선수가 또 나란히 이제 집을 향해서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선수 마치 카퍼레이드 하는 것 네. 같아요. DCT 레이싱 TV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이 주행을 하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뒤쪽으로도 김진수, 박준희 선수 역시 같은 팀이에요. 이렇게 정말 엄청난 경쟁을 펼쳐왔던 정말 카퍼레이드 하는 것 같죠? 오늘은 DCT 레이싱 팀이 모처럼 이제 잔칫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 2, 3라운드 모두 솔라이트 인디고에게 내줬었는데 네. 오늘은 DCT 레이싱이 1위뿐만이 아니라 1, 2위를 동시에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의 맏형인 김진수 선수 오늘 정말 2위로 출발을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포디움이라는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 악조건 속에서 정말 맏형 노릇을 잘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진수 선수 뭐 아까 다큐멘터리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매번 다큐멘터리에 잘 등장을 했는데 전혀 한 번도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포디움에 올랐으니까 네. 4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또 5라운드, 6, 7라운드 남아있는 라운드들 또 이제는 좀 활짝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클래스의 장준호 선수도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네. 아마 아마추어 클래스에서 프로 클래스로 올라갈 선수라면 아마 장준호 선수를 제일 1순위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준호 선수 너무나 잘해줬고 한 경기 한 경기 지나면서 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실력이 눈에 띄게 큰 폭으로 향상되는 선수 중 한 선수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잠시 뒤에는 오늘의 우승자인 김영찬 선수를 또 만나볼 텐데, 야, 참 희한하게 경기 딱 끝나고 나니까 비가 이렇게 멈추네요. 정말 이 인제의 날씨는 정말 얄미워요. 그렇습니다. 자, 현대 N 페스티벌 4라운드 N1 아반떼급 최종 결과 프로에서는 김영찬, 김규민, 김진수, 박준희, 박준성, 이원일, 김무진, 이창호, 박동섭, 권재인 순으로 순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반떼 N컵 아마추어 최종 결과입니다. 1위는 장준호 선수고요. 안승현, 한명구, 이경우, 최강훈, 김지원, 노정석, 이정우, 최정우 선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안타깝게도 도미니간 선수는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DNF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감독님도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네요. 김영찬 선수 뭐 거의 좀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김영찬 선수가 저번 라운드도 그렇고 조금 자기 스스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었죠. 김영찬 선수가 1라운드에 2위를 한 이후에 2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포디움에 오르질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아쉽게도 조금 오르지 못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아쉬움을 털어내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오늘 아반떼 N컵의 우승자인 김영찬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찬 선수가 거의 준비되는 대로 인터뷰를 해보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물어볼 것은 뭐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그게 이제 제일 큰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비가 내리면 네, 김영찬 선수. 자, 김영찬 선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영찬 선수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다시 한번 김영찬 선수 선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상황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오늘? 일단 오늘 기상 예보가 되게 들쭉날쭉했었는데 결국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웨타이어를 한 번도 안 써본 상황이라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빠른 적응으로 이렇게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비 예보는 있었지만 그 그리드 정렬하기 직전부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선수의 입장에서 심리가 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네, 포메이션 랩을 도는데 이거는 이 상태로 레이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 번도 안 타봐서 진짜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SC 빠지고 나서 계속해서 1위를 지켰는데 언제쯤에 이제는 이제 나 1위다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지금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언제 몇 랩쯤 됐을 때 나 이제 1위다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여기 스피커 소리 작아서 잘 안 들. 네, 김영찬 선수 1위를 확정짓는 순간이 어느 시점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000랩의 5번 코너에서 김진우 선수가 그 약간 트랙을 벗어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져서 일단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든든한 팀메이트랑 같이 계속 페이스를 유지한 채로 가다 보니까 한 10랩쯤 가서부터 우승을 확정지었던 마음속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승 축하드리고요. 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쉬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8월에 잠시 쉬었다가 9월 25일 일요일에 또 인지스피드움에서 아반떼 N컵 결승 경기 보내드리니까요. 그때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네이버 TV와 저희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중계방송이 이루어지니까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지금 인사드리지만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보미 해설위원 그리고 캐스터 김한태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